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이제 인제대 의대 정도 빼고는 거의 이제 추가 합격 일정이 다 돌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합격한 친구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아쉽게도 조금 안 된 친구들은 저와 함께 추가 모집 준비하시고, 추가 모집도 안 된다 하시면 이제 한 번 더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사실은 추가 모집을 지원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이렇게 주요 과목 정도는 대비를 좀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마음이 잡히지 않는다면은 지금 상황에선 적어도 좀 여러분들께 맞는 학원도 좀 알아보시고, 좀 마음의 준비는 좀 하고 계셔야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비책을 세우고 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추가 모집 전략을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올린 영상에 대해서 많이 호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신청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의 시간과 비용을 아껴드리기 위한 저의 이제 정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치동 빅마우스가 갖고 있는 많은 걸 끌어내려고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대치동에서 수능 국어 수업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경력이 좀 되다 보니까 짬밥이 좀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수업을 한두 번 정도 해보면은 여러분들의 약점이 어떤 것인지, 또 현재 수능 트렌드에 변수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국어 때문에 수험을 한 번 더, 수능을 한 번 더 하기를 좀 망설이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상담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올해 수능국어 1등급 선물해 드릴 테니까, 뭐 결과만 그 저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자녀분들이 자신감을 얻고 또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노력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그런 멘탈 관리, 계획 관리 이런 것들도 잘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이제 저의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카페 주소로 들어와 주셔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추가 모집 대학 리스트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올해 리스트가 나오는 거는 21일이에요. 그래서 21일 날 제가 이 리스트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추가 모집 컨텐츠가 이제 완료가 되면은 저는 다시 수능 국어 컨텐츠, 그 다음에 학습 관리 컨텐츠, 그리고 입시 뉴스 정리하는 컨텐츠, 그리고 정식 컨설팅을 좀 미리부터 준비한다는 취지에서 좀 분석 드리는 영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서울권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먹이사슬인데요. 그건 뒤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시도록 하고, 우선 이제 서울 경기 주요 대학 작년에 나왔던 리스트를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좋은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뭐 건국대, 경기대, 가천대, 고대 세종,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덕성여대, 동국대 나와 있고요. 뒤에도 보시면은 명지대, 삼육대, 상명대, 서경대, 과기대, 시립대, 서울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안양대, 인천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항공대, 한양대, 홍익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좋은 학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이 외에도 지방 거점 국립대학은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다른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좋은 학교들이 모집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추가 모집에서 TO를 채우게 되느냐? 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대학 사슬이 있잖아요. 지금 뭐 서연고, 서영고가 있고, 그다음에 뭐 서성한이 있고, 그다음에 뭐 중경외시, 요새는 뭐 중경외시 건이라고 한다죠. 네. 그다음에 뭐 국숭세단, 죄송합니다. 그쵸? 맞죠? 네, 지금 좀 졸려가지고 국숭세단. 그다음에 광명상가. 혹시 틀린 게 있으면 건동홍이죠, 건동홍. 네, 건동홍. 그리고 국숭세단.
그리고 뭐 광명상가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추가 합격 전화 찬스가 몇 시까지 돌았죠? 전화 찬스가 지금 이제 정해져 있는 거로는 아마 19일 6시 저녁 6시까지 이제 전화가 돌았을 텐데요. 이렇게 전화가 돌고 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만약에 이제 연고대에서 18시에 이런 전화가 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연고대에 추가 합격을 할 정도라면 뭐 서성안에 지원한 친구들이겠죠. 이 친구들이 일로 빠지겠죠. 6시에 빠진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서성안에서는 더 이상 이제 전화를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돌리기가 어려운 거죠. 뭐 6시까지라고 했는데 물론 그 후에 이제 전화를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딱 스탠다드하게만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화 찬스를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네들은 TO를 채우질 못하는 거잖아요. 또 밑에 요 대학들도 TO를 채우지를 못한 상태겠죠. 왜냐면은 지금 연고대로 올라간 자리에 그 다른 친구들이 간 자리에 다른 이 중경의 시건 정도에 지원한 친구들이 여기에 이제 채워야 돼. 자리를 채워야 되고 그 또 위에 빈자리를 이제 밑에 친구들 채워야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채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끝났다 보니까 이렇게 전화를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과별로 한두 명씩 이제 빈 TO가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변수가 생긴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TO가 그래서 어떻게 날지는 매년 다른 거예요. 네,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어떤 친구들이 뭐 빨리 등록을 했으면은 뭐 이 밑에 학교들까지 연락이 돌았겠지만 이제 늦게까지 뭐 등록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계속 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예 아마 내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밑에 학교들은 TO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 모집으로 TO를 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연고대 라인의 학교는 서연고 라인의 학교는 추가 모집이 없어요. 물론 이 학교들은 추가 모집에 TO를 내지 않고 2년 뒤에 이제 정시 모집 때 정시 TO로 해서 이제 선발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제도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추가 모집 라인, 작년 추가 모집 라인에서 제일 상위 레벨의 학교는 한양대이고요. 서강대랑 성균관대는 없죠. 그리고 이제 중경의 시거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지 못한 거예요. 이 밑엔 다 있어요. 이 밑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까지 돌지를 못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여러분 수험생들이 추가 모집으로 행운의 합격을 거머쥘 수 있을까 말씀을 드려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대다수죠 사실 저만이 지금 추가 모집에서 어떤 전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정시 지원 라인을 참고해서 뭐 고속 성장 분석기를 참고해서 뭐 이렇게 지원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결과물은 얻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은 보통 뭐 정시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보통 정시에 지원한 라인을 뭐 그걸 지원해라가 아니라 그거보다 추가 모집은 경쟁률이 더 치열하니까 그보다 이제 뭐 한 단계, 두 단계 더 낮게 써라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적어도 정시에 지원한 학교 라인이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좋은 학교 라인을 지원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욕망입니다. 수험생이라면 가질 수 있는 욕망이에요. 이런 욕망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 뭐 드라마 아시잖아요. 뭐 거기서 이제 정말 시덥지 않은 게임, 물론 거기서 목숨을 걸고 하긴 하지만 그런 게임에서조차 이기려면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 시즌 1을 제가 봤는데 뭐 뽑기, 제가 어렸을 때도 이제 뽑기를 많이 했었는데
뭐 이렇게 어려운 모양이 나왔다고 칩시다. 어려운 모양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바늘로 이걸 긁어서 이 모양대로 이걸 떼려고 하면은 이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뭐 그 주인공은 침으로 이걸 축축하게 적셔가지고 떼지기 쉽게 만든다거나, 또 어떤 사람은 라이터를 몰래 반입해 와서 불을 여기다가 쬐서 쉽게 이제 이거를 떼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머리를 쓰죠. 물론 뭐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게임이든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할 때는 무조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의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도저히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는 뭐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뭐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좀 드려보고, 만약에 너무 많이 뭐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있다 그러면은 뭐 컨설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혼자서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제가 이걸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뭐 강사기는 해요. 네, 수능 국어 강사입니다. 그리고 정시 컨설팅 하는 사람인데, 뭐 그래도 좀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싶어요. 일단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21일 날 제가 해드리기도 할 거예요. 영상으로 해드리기도 할 건데, 이거는 제가 생각해낸 오리지널 컨텐츠임을 밝히고, 만약에 다른 영상에서 이런 방법을 쓴다 그럼 제 걸 베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뭐 베낄 만한 가치가 없다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예, 제 영상은 제가 그냥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선호도 분류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TO에 의해서 서열을 매겨 보면은 한양대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중외시, 건동홍, 뭐 국숭세단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위 학교들 있잖아요. 이런 상위 레벨 학교들은 정시 성적에 맞춰서 쓰면 합격 확률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특히 이 한양대 같은 경우는 정시 성적에 맞춰서 좀 지원하는 게 제일 합리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제 추가 모집하고 정시가 다른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정시는 이제 그 카드가 세 장밖에 없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되게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좀 모자랄 것 같아, 막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은 위에 학교에 지원 자체를 할 수가 없죠. 쫄리니까. 물론 뭐 재수를 한 번 더 하겠다, 삼수를 하겠다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근데 추가 모집 같은 경우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뭐 돈만 좀 받쳐준다면은 전부 다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에서 정시 지원 라인에 맞춰서 지원을 해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한양대는 그래요. 얘는 답이 없어요. 얘는 무조건 사람들이 쓸 거거든요. 얘는 좀 그렇고, 이 밑에 중외시건, 동홍, 국숭세단 뭐 밑에 학교들 있잖아요. 이 학교들은 충분히 좀 정시 성적보다 좀 더 높은 학교들을 여러분들이 뚫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뚫어내느냐? 방금 말씀드렸죠. 지금 추가 모집의 경우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고. 그러면은 A라는 우수한 친구가 있다고 쳐봅시다. 얘는 한양대도 됐고, 여기도 됐고, 여기도 됐고, 여기도 됐어. 그러면은 어디에 가겠습니까? 당연히 한양대를 가겠죠. 한양대를. B가 있어요. B는, 자, 한양대는 안 됐고, 중예시가 됐고, 건동호이 됐고, 자, 국숭세단이 됐습니다. 뭐 얘는 어딜 갈까? 알 수가 없어. 얘는 알 수가 없어. 얘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여기서 이제 하나의 변수가 등장을 하고요. 변수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앞에서 제가 먹이사슬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먹이사슬.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먹이사슬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학별로 유사한 학과가 혹은 모집 단위가 겹치는 경우가 있다면 쓸 수 있는 전략인데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모든 학교에 뭐 그냥 단적으로 뭐 AI 계열의 학과가 있다고 쳐봅시다. AI 계열의 학과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치면, 방금 말씀드렸죠. 이 변수 1과 이 먹이사슬이 변수 2가 돼서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 B가 이 AI 학과를 전부 다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어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정시 성적대 라인에 비해서 뭔가 더 높은 학과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변수인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 전략을 짜실 때 뭐 이걸 이해를 잘 못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21일 날 제가 알려드리는 영상 그 리스트를 보시고 대학 리스트를 보시고 제일 위의 학교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성적이 맞는 친구들이 지원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근데 그 밑에 학교들 있죠. 밑에 학교들을 보셨을 때 만약 최대한 이제 겹치는 학과가 있는 학교들 있죠. 그거를 집중 공략해. 그걸 전부 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합격 확률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물론 너무 전부 다 지원을 하면 돈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예, 뭐, 한 해 더 하기 싫으시다면 그 정도의 투자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 주요 대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스나이핑을 할 수 있는, 합격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직어국에서 지방 거점 국립대에서 이제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본다면 얘는 이제 정시에서의 실질 경쟁률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얘도 앞에 서울 주요 대학처럼 추가 합격 거의 임박해가지고 이제 전화가 돌지 못했기 때문에 뭐 TO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 경쟁률 자체가 이제 낮은 학교와 학과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충원률을 고려한 실질 경쟁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시에서 일반 경쟁률이 되게 높은 학교나 학과라고 하더라도 예비 번호가 많이 돌면 실제적으로는 경쟁률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학교를 지원자들이 잘 안 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충원률이 되게 높은 학과 있죠. 네. 그런 학과들, 예비 번호가 많이 돌았던 학과들, 여러분들이 정시에서 뭐 예비 번호를 받았다가 이제 떨어진 학과들이 만약에 여기에 나온다면 그걸 감안해서 지원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먹이사슬 전략을 활용해서 쓰시면은 직원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수월하게 진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충원이 많이 된 학교와 학과를 찾으셔라 말씀을 드리고 올해 충원율 데이터를 당장 알기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관연도 충원율 데이터, 직어국은 뭐 크게 변화가 없을 거예요. 충분히 관연도 데이터가 유의미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예. 그래서 이제 충원율이 높은 학교와 학과를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렸던 먹이사슬 전략을 쓰셔서 같은 과, 겹치는 과를 찾아서 지원을 하시면 더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꼭 대학을 가야 된다. 어쨌든 뭐 반수를 하든 대학은 꼭 가야겠다 하는 친구라면 N수를 염두에 둔 친구라면 직어국의 학비가 좀 싸기 때문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또 애매한 점수대이면서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다면 역시 직어국에 또 메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는 수능을 도저히 못 볼 것 같다. 그런 친구들도 이 지방거점 국립대에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컴팩트하게 서울 주요 대학과 직어국에 합격하는 핵심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21일 날 대학 리스트가 올라오는 대로 다시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요. 이 전략에 근거해서 저도 좀 분석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전략을 짜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혹시나 수능국어 수업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여러분들과 올해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